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밤 어디서 자지일 거야. 낯선 언어,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막상 그 상황이 되어보면 정말 실감이 나거든. 한국에는 아파트, 원룸, 기숙사,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한국적인 공간이 하나 있어. 바로 고시원이야. 이름만 들으면 뭔가 공부랑 관련된 것 같지? 사실 맞아. 원래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유학생, 직장인,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 그리고 한국 생활을 막 시작한 외국인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고시원을 찾고 있어. 고시원은 작아. 불편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 한국의 도시 문화, 빠른 생활 방식, 그리고 저마다의 사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좁은 공간 안에 함께 살고 있거든. 이 글은 그런 고시원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 친구들을 위해 솔직하고 친근하게 소개해 보려고 해. 고시원이 뭔지, 왜 사람들이 선택하는지,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불편한지 같이 천천히 알아가 보자. 고시원이 뭔지 알아? 한국의 독특한 작은 방 이야기. 한국에서 살 곳을 찾다 보면 아파트, 원룸, 기숙사, 쉐어하우스 같은 말을 자주 듣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중에 고시원이라는 곳이 있어. 이름만 들으면 고시, 시험이랑 관련된 건가 싶지? 사실 맞아. 원래는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공부하면서 지내던 공간이었거든. 그래서 이름도 고시원이 된 거야. 고시원, 어떻게 생겼을까? 고시원의 방은 아주 작아. 침대, 책상, 옷장 정도가 딱 들어갈 만한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곳은 화장실과 샤워실이 방 안에 있고 어떤 곳은 다른 입주자들이랑 같이 써. 부엌도 보통 공용인 경우가 많아. 그런데 생각보다 편리한 점도 있어. 대부분의 고시원은 인터넷이랑 전기세, 수도세 같은 공과금이 월세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이것저것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 짐 몇 개만 들고 들어가면 바로 생활 시작 가능하다는 거지. 요즘 고시원엔 어떤 사람들이 살까? 예전엔 시험 준비생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정말 다양해. 직장인, 대학생,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청년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이나 워킹 홀리데이로 한국에 온 친구들도 많이 살아. 특히 서울은 집값도 비싸고 집을 구하려면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일단 여기서 시작하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시원은 꽤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거야. 요즘은 아예 외국인 입주자가 대부분인 고시원도 있을 정도야. 그렇다고 모든 고시원이 똑같진 않아. 오래되고 좁은 느낌의 곳도 있지만 요즘은 작은 원룸처럼 깔끔하게 새로 꾸민 곳도 많아. 창문이 있는 방, 없는 방, 방음이 잘 되는 곳, 안 되는 곳.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고시원은 다 이래라고 한 가지 이미지로 생각하면 안 돼. 고시원, 단순히 싸고 좁은 방이 아니야. 고시원이 한국에서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저렴한 방,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모으기 위한 공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국 생활의 첫 시작점이야.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한국 일상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 공용 부엌에서 옆방 사람이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를 맡고 좁은 복도에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기만의 작은 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는 것. 그게 바로 고시원 생활이거든. 불편한 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 안에는 한국의 도시 문화, 빠른 생활 방식 등 한국을 이해하는데 꽤 흥미로운 창문이 되어줄 수 있어. 토픽.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가장 어울리는 것을 고르십시오. 외국인에게 고시원은 한국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해. 그 안에서 괄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코 가볍지 않아. 불통시대, 천년만년, 하루하루, 모진 세월. 모두 아시죠? 외국인에게 고시원은 한국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해.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코 가볍지 않아. 외국인들은 왜 고시원을 선택할까? 한국에 처음 도착한 외국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어디서 살지야.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거든. 보증금은 크고 계약서엔 처음 보는 말들이 가득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고시원을 첫 번째 선택지로 떠올리게 되는 거야. 그럼 외국인들이 고시원을 선택하는 이유 하나씩 같이 살펴볼까? 일단 돈 부담이 훨씬 적어. 서울은 생활비가 꽤 나오는 도시야. 호텔은 편하긴 한데 오래 살기엔 너무 비싸고 원룸은 보증금이랑 긴 계약 기간이 부담이 돼. 근데 고시원은 보증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고 월세만 내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게다가 방 안에 침대, 책상 같은 기본 가구가 이미 다 갖춰져 있어서 따로 가구를 살 필요도 없어. 짐이 많지 않고 몇 달만 머물 계획이라면 고시원은 정말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거야. 위치가 딱 좋아서 선택하기도 해. 고시원은 대부분 대학가, 학원가, 지하철역 근처에 모여 있어. 유학생은 학교 가기 편하고 워킹 홀리데이로 온 친구들은 아르바이트 자리나 시내로 이동하기가 쉬워. 근처에 편의점이나 마트도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낯선 도시에서 생활을 막 시작할 때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해. 한국어가 아직 서툴러도 생활에 필요한 건 대부분 걸어서 해결할 수 있거든. 짧게 살아도 괜찮기 때문이기도 해. 일반 원룸이나 아파트는 보통 1년 이상 계약을 해야 해. 근데 몇 달짜리 어학연수를 온 사람이나 1년 워킹 홀리데이 중에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닐 계획인 사람에게 그런 긴 계약은 너무 부담스럽잖아. 고시원은 한 달 단위로 머물 수 있는 곳이 많아서 계획이 바뀌어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 이 점이 외국인들에게는 꽤 큰 장점이야.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 장점이 있어. 게스트하우스나 도미토리는 저렴하긴 한데 여러 명이 한 방을 같이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엔 재밌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슬슬 피곤해지거든. 자는 시간도 다르고 짐둘 공간도 애매하고. 근데 고시원은 방이 작아도 문을 닫으면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 돼. 낯선 나라에서 혼자만의 작은 방 하나가 주는 안정감, 생각보다 훨씬 크거든. 한국 사람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도 있어서 좋아. 공용 부엌이나 세탁실에서 옆방 사람과 마주치면서 인사를 나누고 조금씩 말을 섞다 보면 어느새 친해지는 경우도 생겨. 실제로 공용 공간에서 친구가 되거나 서로 언어를 가르쳐주는 사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 결국 지금 나한테 맞는 선택이 중요해. 물론 고시원이 언제나 좋아서 선택하는 건 아닐 수 있어. 다른 선택지가 너무 비싸거나 어려워서 고르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고시원이 무조건 불편한 곳이냐고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 누군가에게는 한국 생활의 첫 번째 발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으로도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집이 되거든. 어떻게 보면 꽤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아? 고시원에서의 하루, 어떤 느낌일까? 고시원 생활은 일반 집에서의 생활과는 꽤 달라. 처음 방문을 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생각보다 진짜 작다일 거야. 침대, 책상, 의자, 작은 수납장. 그게 전부야. 근데 신기하게도 이 단순한 구조가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에게는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기도 해. 뭘 싸야 할지, 어떻게 꾸며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집만 풀면 되거든. 크기가 작아도 생각보다 갖춰져 있어서 놀랄 거야. 방은 작아도 건물 안에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들이 꽤 있어. 부엌, 세탁기, 정수기, 전자레인지 같은 것들이 보통 공용 공간에 마련되어 있거든. 어떤 고시원은 라면, 밥, 김치 같은 기본 먹거리를 제공해주기도 해. 무료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으로도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어. 물론 고시원마다 차이가 크긴 해. 정말 기본만 있는 곳도 있고 카페처럼 예쁘게 꾸며진 공용 공간이 있는 곳도 있어. 고시원은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실제로 가보면 꽤 다를 수 있으니까 미리 몇 곳을 정해놓고 꼼꼼하게 알아보는 게 좋아. 고시원의 묘한 매력 중 하나가 혼자이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거야. 방문을 닫으면 나만의 공간이지만 부엌이나 세탁실, 복도에서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게 돼. 혼자 살고 싶은데 너무 외롭고 싶지는 않은 사람에게는 꽤 잘 맞는 환경이야. 반대로 조용한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 방음이 완벽하지 않은 곳도 많아서 옆방 소리나 복도 발소리가 들릴 수 있거든. 고시원 생활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방이 작다 보니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가고 돌아오고 씻고 자는 단순한 패턴이 만들어지기 쉬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오히려 좋아. 방 정리도 금방이고 청소도 5분이면 끝나거든. 근데 창문이 없는 방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 햇빛도 안 들고 바깥 공기도 느끼기 어려우니까 하루가 길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 고시원을 고를 때 창문이 있는지 꼭 확인해봐. 유튜브에 보면 많은 고시원이 나와. 외국인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되기도 해서 그럴 거야.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고시원은 꽤 흥미로운 공간이야. 공용 부엌에서 풍겨오는 김치찌개 냄새, 세탁실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은 공간을 나눠 쓰는 모습. 이런 장면들이 단순한 숙소 생활과는 달리 한국의 일상을 아주 가까이서 보여줘. 고시원은 어떻게 보면 한국 도시 생활을 들여다보는 작은 창문 같은 공간이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안전에 관한 것이야. 고시원을 고를 때 가격만 보고 결정하면 안 돼. 오래된 건물은 복도가 좁고 환경이 열악한 경우도 있거든. 서울시는 오래된 고시원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화기, 화재 감지기,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했고 2009년 이후로는 안전 기준도 더 강화됐어. 그러니까 입주 전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봐. 결국 작은 방 안에 생활 전체가 담겨 있어. 고시원의 방은 작아. 하지만 그 안에서 밥도 먹고 빨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쉬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생활이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방 크기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펼쳐지는 생활 전체를 같이 생각해봐야 해. 작고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담긴 공간. 그게 바로 고시원이야. 고시원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 솔직하게 말해줄게. 고시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좋다 또는 나쁘다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려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고시원마다 환경도 다르거든. 그래서 오늘은 좀 솔직하게 장점과 불편한 점을 같이 살펴볼게. 이런 점은 진짜 좋아. 보증금 부담이 거의 없어. 한국의 일반 집은 보증금이 엄청 큰 경우가 많아.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 입장에서 그 큰 돈을 한꺼번에 내기는 정말 힘들잖아. 고시원은 보증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은 경우가 많아서 처음 시작할 때 부담이 훨씬 덜해. 침대랑 책상 같은 기본 가구도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집만 들고 오면 바로 생활 시작 가능하다는 것. 입주가 빠르고 간단해. 일반 집을 구하려면 서류 준비, 계약, 이사까지 시간이 꽤 걸려. 근데 고시원은 비교적 빠르게 들어갈 수 있어. 갑자기 머물 곳이 필요해졌거나 기숙사 입주 날짜가 아직 안 됐거나 한국에 막 도착했을 때 고시원이 딱 좋은 선택이 되는 이유야. 한 달 단위로 계약할 수 있는 곳도 많아서 계획이 자주 바뀌는 사람에게도 잘 맞아. 그리고 위치가 실용적이야. 작아도 위치가 좋은 집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는 고시원이 딱 맞는 선택일 수 있어. 이런 점은 솔직히 힘들 수 있어. 공간이 너무 좁아. 처음엔 잠깐만 살 거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면 슬슬 답답해질 수 있어. 짐이 조금만 늘어도 방이 금방 꽉 차고 공부하고 쉬고 자는 걸 전부 같은 공간에서 해야 하니까 피곤해질 수 있거든. 특히 창문 없는 방이라면 햇빛도 못 보고 바깥 공기도 느끼기 어려워서 답답함이 배로 느껴질 수 있어. 소리 문제, 생각보다 스트레스야. 벽이 얇은 고시원에서는 옆방 대화 소리, 알람, 문 여닫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 사람마다 생활 시간이 달라서 누군가는 밤늦게 들어오고 누군가는 새벽에 나가기도 하거든. 한국 생활 자체도 아직 낯선데 집에서까지 제대로 쉬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꽤 쌓일 수 있어. 실제로 외국인 거주자 중에 얇은 벽 때문에 사생활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 안전 문제는 꼭 확인해야 해. 오래된 고시원은 복도가 좁고 소방시설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서 화재에 취약할 수 있어. 서울시가 소화기, 화재 감지기,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고 안전 기준도 강화하긴 했지만 고시원마다 상태가 달라.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르지 말고 입주 전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꼭 확인해봐. 결론은 나한테 맞는지가 제일 중요해. 고시원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편리하고 딱 맞는 집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버티기 힘든 공간이 되기도 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맞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 짧게 머물고 위치가 중요하고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고시원이 좋은 선택일 수 있어. 어떤 선택이든 미리 잘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최고야. 고시원.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싸고 좁은 방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아? 고시원은 누군가에게는 한국 생활의 첫 번째 발판이고 누군가에게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잠시 기대는 작은 쉼터야.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지. 공용 부엌에서 처음 먹어본 한국 음식, 복도에서 나눈 짧은 인사, 세탁실에서 우연히 시작된 대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짜로 느끼게 해줘. 물론 고시원이 완벽한 공간이라고는 할 수 없어. 좁고 시끄럽고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어. 하지만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코 가볍지 않아. 작은 방에서도 각자의 일상을 만들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 힘이 고시원을 단순한 방, 그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한국에 오게 된다면 혹은 이미 와 있다면 고시원을 단순히 저렴한 옵션으로만 보지 말고 한국 생활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공간으로 한번 바라봐줘. 그 작은 문 하나를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한국의 진짜 일상이 시작되니까. 토픽.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체리가 창업을 한다는데 요즘 같은 경기에 잘 될 수 있을까? 많이 걱정돼. 체리는 1년 넘게 시장 조사도 하고 같은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어.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몰라. 잘 될 거야. 체리는 창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체리는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체리는 충분히 준비했으므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체리는 창업 대신 취업을 하는 것이 낫다. 모두 아시죠? 남자는 체리가 시장조사, 아르바이트 등 많은 준비를 해서 잘 될 것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리가 창업을 한다는데 요즘 같은 경기에 잘 될 수 있을까? 많이 걱정돼. 체리는 1년 넘게 시장 조사도 하고 같은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어.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몰라. 잘 될 거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